박강태 전국협동조합연합회 정책위원장님이시죠. 제도 개선 10대 과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방 소개받은 박강태입니다. 저는 제도 개선 10대 과제 중에 먼저 제도 개선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이제 2020년대가 시작되는 그 시작 초기인데요. 지난 2010년대 가장 역사적인 사건은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이제 100년 후에 2100년에 또 그 이전 100년 중에 가장 역사적인 사건을 또 꼽힐 때 이 기본법은 뭐 이렇게 손에 꼽히는 사건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원래 협동조합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법이 제정되는 어떤 그런 과정보다는 법이 제정되고 그리고 이제 기본법에 해당하는 협동조합들이 생겨나는 것이 이제 주된 상황 현상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법이 제정되고 지금 2만 개 시대를 앞두고 있는 협동조합에 대해서 그에 못지않은 그늘도 있어서 걱정들이 있어 보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사회에서도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가 정립돼 나가고 제도가 확대돼 나가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요. 협동조합을 어떻게든 이제 법이 제정됐다는 것은 해도 좋다라고 하는 거고, 또 더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하면 좋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확보됐다고 하는 것인데, 근데 이게 제도로서의 협동조합은 사실 최소 규율이지 않습니까, 법이? 그러다 보니까 협동조합의 어떤 정수랄까, 협동조합의 강령이 그 제도 자체로 확보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을 하는데 친구 따라 하기도 하고, 이걸 하면 지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좀 오해로부터 시작되기도 하고, 또 협동조합하면 사업이 좀 더 잘 될까 하는 기대를 갖고 사실 사업적 준비나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시작이 되는 것이 뭐 사실이었고, 또 지난 10년간 법이 제정돼서 초기 10년간은 그럴 수 있는 게 나름 뭐 이해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오해가 벗겨지고 또 협동조합에 대한 준비와 이해가 높아지면서 우량한 협동조합들이 생성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2020년대에는 보다 그 이전 10년보다 나은 협동조합 시대가 예고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저는 이제 낙관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도로서의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운동으로서의 협동조합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도라는 것의 협동조합 제도와 협동조합 운동이 상호 보완적이면서 작용하면서 협동조합의 양과 외형을 늘리고 또 내포를 강화하는 그런 과정들의 발전이 향후 우리 사회에서도 전개될 것으로 믿습니다. 협동조합 운동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협동조합인들이 좀 더 아주 노력이 좀 필요하고, 어떻게 운동을 강화하고 또 실효적으로 새로 생겨나고 또는 진입한 협동조합들의 협동조합에 대한 가치와 정수를 좀 더 가깝게 접하고, 그래서 동화되고 또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뭐 예를 들면 태권도 검은 띠가 태극 일장을 하는 것하고 하얀 띠가 태극 일장을 하는 거는 뭐 내공 차이가 분명히 있을 텐데, 하얀 띠들끼리만 놀아서는 뭐 어디 가서 싸움질이나 하고 또 뭐 행패나 부리고 그럴 수 있는데, 무도인으로서의 정수가 이 검은 띠가 좀 잘 모범을 보여줘야 뭐 빨간 검은 띠까지 아니더라도 파란 띠 빨간 띠까지 승급하는 것을 이제 자신의 지향으로 삼고 본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도 없는 운동은 제도가 없는 협동조합 운동은 맹목적이고, 협동조합 운동이 없는 협동조합 제도는 공허하다는 칸트의 말을 좀 빗대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제도는 중요하지만 또 제도주의적 경향으로 가서는 현장의 운동과 실제 사람들의 생활 그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협동조합의 정수가 좀 그 가볍게 취급될 수가 있고, 또 협동조합의 현장 운동만을 좀 중시해서 제도적 발전을 경시하면은 또 안 되겠죠. 이 두 가지의 상호작용을 잘 추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도 개선 10대 과제 중에 협동조합과 관련된 그 법의 개선은 중요하기도 하고, 또 우리 사회가 합의한 협동조합을 해도 좋다 하면 좋다라고 하는 합의를 잘 살려나가는 보완의 취지가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로 조직변경 시 취득세 감면 이슈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그 상법상 회사들도 상호 간의 조직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상법상 회사가 협동조합으로 조직 변경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현실적으로 이것이 해도 좋다와 그 하면 좋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했을 때, 그러면은 뭐 이런저런 제약, 뭐 유인책은 아니어도 제약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기존 회사가 협동조합으로 전환 시 동일인으로 인정받고 계속기업으로 인정받으면 기존에 보유했던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그대로 지속되는 것으로 인정돼야 되는데, 소유권이 법적으로 행정적으로는 한번 바뀌는 것으로 해석이 돼서 그 보유하고 있던 재산에 대한 보유세를 또 내야 하는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 제가 합리적으로 논의를 해도 개선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개선될 것을 또 한 번 확인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서면 전자의결의 도입인데요. 지금 뭐 주식회사, 그러니까 상법에도 주식회사에도 이것이 허용되어 있고, 또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도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어떤 그 시대의 변화에 맞는 방식으로 협동조합도 서면과 전자의결을 잘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협동조합은 그 어떤 의결권을 단적으로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토론과 의견 교환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이 이제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의결 방법에 대한 선택을 뭔가 조합원 합의의 어떤 절차적 요건을 강화해서 강화하는 것, 그 다음에 서면과 전자의결을 할 때 충분한 정보 제공, 그리고 기술적 제한성이 없도록 조합원들 간에, 그리고 토론 과정을 보장하는 그런 방법적인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입법 과정에서 또는 그 시행령이나 이 과정에 어떻게 보완할지가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분할 적립금 도입인데요. 이거는 그 협동조합이 단지 현재 구성되고 있는 출자자들의 소유물만이 아니라 그 이전 선배와 또 이후 세대들이 누적적으로 그 가치를 생산하고 공유하고 있다는 역사적 소유체이자, 또 그 지역사회 협동조합을 이용하고 또 그 지지하는 이해관계자 또는 소비자들까지도 포괄하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소유체인 것이 점점 강화돼야 된다. 이것이 기존의 상법상 회사 등의 그런 기업체와의 차별적 지점이기도 하고, 이러한 그 사회적 소유를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비분할 적립금의 도입이 요구된다. 그래서 뭐 핵심은 비조합원 거래, 특히 이제 그 영리성 논쟁에서는 다소 좀 더 확장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비영리성, 반영리성 또는 그 준비영리성, 어떤 용어가 좀 더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분들이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어쨌든 경제성을 확보하는 건 필요하고, 그것의 그 부분 중에 그 비조합원 거래 부분이라든가 또는 영업의 수익 부분이라든가 하는 부분을 협동조합이 그 조합원이 나눠 갖는 것은 좀 협동조합의 취지와 본령과 어긋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내부 강령들을
확보해서 그 비분할 적립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청산시 그 조합원들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비분할 적립금에 대해서는 그 법인세를 감면하든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그래서 이 협동조합의 지속성, 협동조합의 사회성을 강화하는 것을 법적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또는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논의될 부분은 손실처리 시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다음에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그리고 비분할 적립금 순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좀 더 명시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 저 마지막으로 그 제가 사실 이번 10대 과제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현장에서 긴급하게 금없지 않게 중요하다 해서 삽입한 그 과제인데요. 그 연합회의 이종 연합회 회원 자격 부여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개별 협동조합들만 연합회에 참여할 수 있고요. 또 이종 협동조합 연합회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종 연합회 제도가 신설된 취지는 결국 연대 협력을 강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촉진 조항인데요. 그 연합회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그 효과가 더욱 증대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년에 서울 콩그레스가 예정돼 있고 90년대 초 도쿄 콩그레스 이후 약 30년 즈음 되는 해에 JCA 전 일본 협동조합 연맹이 창설됐습니다. 우리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종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그 개별법의 대상이 늘어나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연합회가 참여할 수 있음으로써 이종 연합회적 법적 조항 그걸 근거로 KCA의 그런 창설을 준비해 나가고 접근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협동조합에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빠르게 도입이 되면 활성화에 크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법안들 말씀해 주셨습니다.